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평화대사 어르신들께서 많이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 프랭카드에 적혀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학자 총재님, 참 어머님의 석방을 위해서 정성 들이는 의미에서 평화 기도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저희들이 대표 김석진 한국 부장께서 오셔서 창원에서 또 이렇게 평화대사분들, 새로운 시민 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식장도 주시게 되었습니다. 네. 올해는 이제 특별히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이고요. 분단 80주년이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잠시 이제 분단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공산주의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하늘 부모님께서는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그 당시에 또 유엔군이 참전을 하게 되고 결국은 완전히 전세가 역전이 되어서 우리 민족을 또 지켜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만 해도 거의 부산 전 한국의 3분의 2 이상을 거의 장악을 했지 않습니까? 장악해서 내려왔었는데 거의 낙동강 전선이라고 하잖아요. 거의 이제 부산 바로 앞에까지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참 이상한 건 뭐냐면 북한군이 이제 서울을 수복하고 나서 그때 잠깐 멈추는 그런 타이밍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도 이제 그게 당시 전쟁의 전문가들이 볼 때 왜 북한군이 그때 그 순간 계속해서 진격하고 내려와야 되는데 서울 수복한 이후에 잠깐 멈칫했다는 거예요. 그게 알 수 없었다. 그래서 북한 자체 내에서는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것이 황금 타이밍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유엔이 상륙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2차 상륙 작전을 통해서 장군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던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시 이제 에치스 라인이라고 이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 국무장관이 이제 그 선을 그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쭉 그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보권 속에서 한반도가 빠져 있던 거예요. 그때 당시 그걸 어, 목격했던 김일성이가 지금 이 순간이다. 이렇게 이제 오판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일으켜도 미국은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소련 그때 당시 스탈린을 찾아갔어요. 찾아가고 그 이후에 이제 또 중국에 가서 모택동을 찾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이제 탱크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바로 밀고 내려왔던 것을 알게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제 한국 전쟁 당시에 이제 유엔 16개국이 참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유엔군이 참석하는 것도 사실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 왜냐하면 상임 이사국을 중심 삼고 당시 그 중에 한 나라라도 반대를 하게 되면은 참전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당시에 소련이 대표자가 참전을 하지 않은 거예요.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미국은 거기 참여했던 나머지 그리고 중국은 그때 당시 중국은 그게 자격이 없었어요. 상임 이사국이 그때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행히도 그게 잘 통과가 돼가지고 참전을 하게 됐던 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첫눈이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신채호 선생님께서는 이제 조선 상고사를 통해서 우리 민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그야말로 기마민족의 후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이족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동이족. 그래서 지금 뭐 과거에 이제 보면 여진족이다, 선비족이다, 몽고, 흉노족이다. 김씨의 그 조상만 보더라도 흉노족의 그 출신이다, 또 이렇게 어떤 그러한 모든 민족들이 우리의 이제 같은 동이족의 출신들이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지금 몽골 같은 경우도요, 우리 대한민국을 형제 국가로 완전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중국이 여러 개 나라로 지금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런 소수 민족들이 언젠가 그것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 그 민족들이 본연의 자기 혈족을 따라서 오게 되면 어디로 오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그런 나라로 속히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터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터키. 1950년도 6.25 당시에 가장 첫 번째로 유엔군으로서 참전한 나라가 터키입니다. 근데 터키가 이제 그야말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같은 피를 나눈 형제 국가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쟁이 우리 형제 국가가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그 가만히 있었으면 되겠느냐? 젊은이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여론이. 그래가지고 그때 참전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지난 2000년도 월드컵 당시에 그야말로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마지막 4강전까지 간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그 4강전에 어느 나라하고 붙었습니까? 대한민국이 터키하고 붙었던 거예요. 그런데 서로를 위해서 응원해 준 거예요. 서로 형제 국가다 우리는. 누가 이기든 간에 서로를 위해서 응원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응원도 해주고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최근에 한번 언젠가 터키에 관련된 참 감명 깊은 그 영화가 있어요. 잠깐 그 스토리를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때는 1950년 6월 한국의 38선 부근 작은 산골 마을에서 엄마 아빠와 행복하게 살고 있던 한 소녀. 야, 비키세요. 우리 딸 나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아침에 적의 포탄이 떨어지는데 때는 1950년 6월 한국의 38선 부근 작은 산골 마을에서 엄마 아빠와 행복하게 살고 있던 한 소녀. 야, 비키세요. 우리 딸 나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들의 평화를 산산조각내는 적의 포탄이 떨어지는데 무서워하지 마. 얼른 서. 설아, 잘 알고 있어? 인민군은 비무장인 주민들을 무차별 사살하고 그렇게 한국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 무렵 한국에서 약 8,000km 떨어진 나라 튀르키예에는 슐레이만이라는 젊고 혈기왕성한 군인이 있었는데 Güney Kore'ye asker gönderiyoruz, duymuşsunuz. Ama bize emir geldi, takviye göndermemiz lazım. Ama orada senin gibi iyi askerlere, mesleğinin erbabı askerlere ihtiyaç var. Ne dersin? Şeref duyarım efendim.
한국으로의 파병에 기꺼이 응하는 슐레이만. Ya Süleyman, sonuçta harp. Hiç seni hayal edemiyorum öyle savaşın ortasında. 운전병인 슐레이만과 달리 알리는 사격에 능한 전투병이었고, Benim kardeşim oraya savaşmaya gidiyor. Ben ne yapacağım? Burada dönüşünü mü bekleyeceğim adamın? 슐레이만과 함께하기 위해 한국 파병에 자원했죠. 사랑하는 연인 누란에게 파병 소식을 전하는 슐레이만. Senin ne işin var Takore'de Süleyman? Hep Ali ayartıyor seni değil mi? Ta oradaki insanlar ya bizim ülkem de bana ihtiyaç duymuş. 누란은 참전을 말려보지만 이미 마음을 굳게 먹은 슐레이만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Sıcaklığımı hatırla. 머나먼 땅 한국으로 향하는 군함. Komutanım. Süleyman, benim kameradana bu kadar karıncalar var. Ne cins olduğu belli değil. Bütün gece yiyip bitirdiler beni. Her neyse işte. Bana mazot getir de orayı bir sildireyim. İyi de o zaman ölürler. Öldürmeyip ne yapacağız? Besleyeceksiniz. Bunlar ekmeğinin peşinde komutanım. Artık şekere gelir. Size de rahatsızlık vermezler. 살생을 하지 않으려는 성품의 슐레이만이 목숨이 오가는 전쟁터에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Daha karıncayı bile incitemeyenler savaşa gidiyor. 1950년 10월 마침내 부산 땅을 밟은 튀르키예 파병군. 부산항에서 처음 만난 한국인들은 깨끗한 옷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국경으로 향하면서 마주한 피난민들의 모습은 전쟁의 참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죠. Ulan Allahsızlar memleketini hale getirmişler be. 잠시 후 주둔지에 도착했는데 Niye böyle dağınık halde vaziyet almışlar? Ya acil bir şey olsun. Amerikalılar bu iş bitti diye. 전쟁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고 여겨 긴장의 끈이 느슨해져 있는 미군들. O araç trafiğini derhal bir düzene sokmamız lazım. Acil bir durumda hareket edemeyiz. Ne acil durum Süleyman? 슐레이만이 재정비의 필요성을 설파하던 순간 적의 공습이 시작되고 여유를 부리던 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맙니다. Alayım. Acil durumda 9. kolordoda irtibata geçmemizi emredildi. Haberleşmek kesik. İzin verirseniz ben oraya giderim. Bana iyi bir şoför lazım. Emrinizdeyim komutanım. Tercüman da istiyorum. Emredersiniz komutanım. 그렇게 사령부에 직접 연락을 하기 위해 출발하는데 Yak farları. 그때 Aracı terk et! 잠복 중이던 인민군의 습격을 받고 다행히 알리의 활약으로 모두 목숨은 건졌지만 하나뿐인 차를 잃어 도보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숲길로 들어서자 또다시 이 전쟁의 끔찍한 비극과 마주하게 됩니다. Allah'ım sen aklımızı mukayyet ol. Vay alçaklar. Çoluk çocuk hepsini katletmişler. Ali dur. Komutanım, müsaade edin ben bakayım. Dikkat et. 인기척이 들리는 곳으로 향하는 슐레이만. 그곳에 있던 건 다름 아닌 가족을 모두 잃고 홀로 살아남은 어린 소녀였죠. 살며시 다가가 손을 내밀어 보지만 소녀는 죽은 엄마의 손을 꼭 붙잡고 놓지 않는데 Gel korkma ben sana bir şey yapmam. Gel. 다행히 슐레이만의 따뜻한 마음을 느꼈는지 품에 안기는 소녀. 그렇게 소녀와 함께 무사히 사령부에 도착하고 전쟁의 충격으로 말을 하지 못하는 소녀를 위해 이름을 지어주려는 슐레이만. Ne koyacağız ki? Anamın adını koyalım. Naci olsun adı. Küçücük çocuk Naciye oğlum mu komutanım? Senin ananın adını koyalım. Ne? Senin ananın adı ne? Gülçin. 몇 번의 탈룰라 끝에 Ayla olsun mu? Ayla. Ay ışığında bulduk zaten. Ay gibi yüzü var baksana. Yaşa komutanım. Oldu. 튀르키예어로 달빛을 뜻하는 아일라로 소녀를 부르기로 하죠. 한편 This is the work of the Chinese army. The North Koreans do not stand alone now. This war we thought was ending is only just beginning. 국경에서의 갑작스러운 공습은 중국의 지수로 밝혀지고 끝난 줄 알았던 전쟁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섭니다. Let's go get him, Colonel. 다음 날 다시 군우리로 향하는 연합군. 무슨 일인지 잠시 차가 멈추는데 Bak bende ne var? İster misin süt? Komutan çağırıyor baksana. Araç ağzına. Sen bekle 2 dakika geliyorum hemen. Sen bekle sen geleme. Çocuğa mı bakacaksın, araca mı bakacaksın? 결국 아일라와 함께 내리고 차를 정비하는 슐레이만. Şu kız yarım saattir gözlerini ayırmadan sana bakıyor. Kız. Gel. 그런데 그때 언덕 위에서 중공군의 기습이 시작되고 Hala.
Ayla. Kız iyi, kız iyi, kız iyi. Çık kızım çık. Çıkma sakın bir yere. Dört gibi kaldık burada amına. Süleyman bir şey yapman lazım. 절체절명의 순간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슐레이만. 아일라의 우유병에 기름을 채워넣고 수류탄과 묶은 다음 스페어 타이어에 꽂아 달려드는 적군을 향해 굴립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맞춰 폭파시키는 알리. 이 폭발음을 들은 선두부대가 황급히 지원에 나서고 Aşağı inerlerse yanarız. Tamam korkma tamam. Korkma çıkaracağım seni. 끝도 없이 몰려드는 중공군의 진입을 막기 위해 슐레이만은 남은 기름을 몽땅 부어 불을 붙이려는데 살생을 원하지 않았지만 아일라를 지키기 위해 적을 죽이는 슐레이만. 이번 전투에서의 활약으로 슐레이만은 무공 훈장을 받게 되었지만 Cesaretinle gurur duyduk. Kunuri'de büyük çarpışmalar oldu biliyorsun. Çok da kayıp verdik. Ama Çinlilere de geçit vermedik. Sayemizde tüm müttefik ordular zarar görmeden geri çekilme imkanı buldu. Şimdi sen de çocuk bakıcılığını bırak ve görevini devral. Komutanım ben uyurken başımdan ayrılmamış. Ben şimdi bunu hemen nasıl... Ya ben de o sebebi diyorum evlat. Daha fazla bağlanma. Sonra onun içinde, senin içinde zor olur. Bu kadar. 상관의 명령대로 사딕에게 아일라를 맡기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딕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아일라는 슐레이만의 차에 몰래 숨어 타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슐레이만과 알리는 UN 본부에 도착하고 잠시 후 훈장 수여식이 시작되는데 미군뿐 아니라 터키군도 우리의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터키군엔 유명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이 나라는 살아남는다. 그때 슐레이만에게 쪼르르 달려오는 아일라. 피를 함께 흘린 우리 형제들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As you said, now they're all one big happy family. We have no doubt. Aile olacakmışız. Anladık be anam. Hislere tercüman olma var. 영화 같은 이 순간들은 역사의 한 장면으로 모두 기록됩니다. 시간이 흘러 유난히 추운 한국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지만 여전히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일라. Sen benim adımı biliyor musun? Süleyman benim. Senin adın ne? Niye konuşmuyorsun be çocuk? 비록 말은 통하지 않지만 슐레이만뿐만 아니라 모든 튀르키예 군은 아일라를 딸처럼 여겼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점호 시간에 대사건이 벌어지는데 모두가 사랑으로 보살핀 덕분인지 Oğlum bu bayağı konuşuyor. 아일라가 튀르키예어로 입이 트인 겁니다. Senin ellerinden beslendik kolay mı? Dayanamayacağım. Ağlayacağım. Gülün. 본격적으로 말과 글을 배운 아일라는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하고 슐레이만은 자식을 가져본 적이 없지만 아일라에게 깊은 부성애를 가지게 되죠. 한 달 후 아일라를 아는 한국인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는 슐레이만. İstiyorlar kızı. Başınızın şaşmazan getirin diye haber yollamışlar. Kimseler gidip ben görüşeceğim. Ama yalnız. Gidilmez Süleyman. Bırak ben de geleyim. Ben az bir şey anlarım bunların dilinden. Olmaz oğlum. Sen aileye göz kulak ol. 아일라의 일로 문제를 일으키기 싫었던 슐레이만은 사딕이 받아온 쪽지의 장소로 혼자서 찾아가는데 문이 열리자 아기를 아는 한국인 여성이 있었고 슐레이만이 안에 들어서는 순간 이런 인민군과 중공군의 함정이었군요. 말도 통하지 않는 적군에게 붙잡혀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한 슐레이만. 그때 움직이지 마. 슐레이만을 구하러 온 알리와 사딕. 움직이지 마. Yanım puydu. 우리 사람은 한 거야. Gel Süleyman. Sadık motoru al. Sadık motoru al. Yürü kardeşim.
Ne dedin oğlum sen adamlara? Dışarıda ordu bekliyor dedim. Adamı bırakmazsanız ağzınıza sıçacaklar dedim. Bas! 며칠 후 마릴린 먼로의 위문 공연이 있는 날. 하지만 마릴린 먼로의 광팬인 알리는 부대에 남아 있어야 했죠. İmza almak çok zor olacak. Ben o imzayı alamazsam Ali ömür billah benim yüzüme bakmaz. 알리에게 마릴린의 사인을 받아주기로 약속한 슐레이만은 무대 쪽으로 돌파하는데 Bakıyor bakıyor el salla kızım. Ali abini unutma. Ali abini unutma. Do you want me to sign this? For who is it? Söyle kız. Ali. Ali? Okay. 알리를 위한 사인과 키스 마크까지 받아내는데 성공한 아일라. 그러나 초소에 남아 마릴린의 사인을 기다리고 있던 알리는 적의 저격에 목숨을 잃고 맙니다. Ağlama. Ben seni hiç bırakmayacağım. 친구를 떠나보낸 슬픔을 가슴에 묻고 어느덧 슐레이만이 참전한 지도 1년이 되었는데요. Çok teşekkür ediyorum. Ama şimdi eve dönme zamanı. 도저히 아일라와 헤어질 수 없던 슐레이만은 Ben gönüllü kalacağım. Belki bir dönem sonra dönerim komutan. 한국에 남기를 원하지만 Ne demek gene gitmiyorum ya? Öyle kafana göre olmaz bu işler Süleyman. Emir var. 이곳은 군대. 슐레이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Bensiz yapamaz artık. İzin versinler onu da götüreyim. O zaman dön. Yeter! Ayla buranın vatandaşı ve burada kalacak. 아일라는 전쟁 고아들을 위한 앙카라 학교에 보내기로 정해지는데 Ayla hayatına orada devam edecek. Yaşıtları gibi okula gidecek. Hanımefendi de o okulun yetkilisi. 내키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아일라와 함께 앙카라 학교로 향하는 슐레이만. 아일라, 친구들한테 인사해볼까? 안녕, 나 아일라야. 또래와 어울리는 아일라의 모습을 보니 딸을 처음 학교에 보내는 아빠처럼 벅차올랐죠. 겨우 감정을 추스르고 학교를 나오는 길. 슐레이만이 떠나는 걸 눈치챈 아일라가 따라 나옵니다. Furkan beraber gideceğiz. 결국 아일라를 가방에 숨겨 몰래 데려가려는 슐레이만. Gemiye binince sessiz olacağız, tamam mı? Tamam. 과연 이 작전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Amma büyük valiz yapmış. Ne yaptın? Ne koydun içine o kadar? Yok be komutanım. Açayım bakacaksanız. Assubayım. Yolun açık olsun. Sağ olun komutanım. 다행히 그대로 통과하고 이제 배에 오르기만 하면 되는데 Süleyman. Süleyman. Kız nerede? 아일라가 없어진 걸 금방 들켜버렸네요. Açın valizi. Ağlamak yok. Ağladığını duyarsam o zaman çok üzülürüm. Geri geleceğim ve bu sefer hiç ayrılmayacağız. Doğru mu? Söz. 그렇게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아일라를 남겨둔 채 한국을 떠나는 슐레이만. 오늘 소개드린 작품은 영화 아일라입니다. 실존 인물인 튀르키예 군인 슐레이만과 한국 소녀 아일라가 60년 만에 극적으로 상봉하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튀르키예 전쟁 영화인데요. 2017년 개봉 당시 튀르키예에서 역대 5위의 대흥행을 기록하여 아일라 역을 연기한 아역 김설 배우는 튀르키예의 국민 배우가 됐을 정도였다고 하죠. 하지만 한국 전쟁을 다룬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아 너무 아쉬운 작품이니 여러분도 꼭 한번 찾아보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잘 보셨습니까? 네. 참 저는 이걸 보면서요, 마음이 참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하늘 부모님의
하늘 부모님께서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오는 심정이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터키 주인공이 낳아주는 딸은 아니잖아요. 낳아준 딸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이 들어가지고 지금 어쩔 수 없이 헤어져서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다행히 그도 만났던 거예요. 보면서 전쟁이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갖는 그 어떤 정의란 거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약간 분단된 남북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통일을 이룰 것이냐 많은 참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보시게 되면은 이제 베를린 자유대 교수인 박성조 교수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통일의 교훈, 간격을 놓고 무너지지 않습니까? 누가 나에게 독일 통일을 이뤄낸 이유는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세 가지로 요약할 것이다. 미국의 지원과 두 번째는 서독의 경제력,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서독인들의 단결력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외부에서 지원이 오고 그 다음에 우리 경제력이 바탕이 된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그 나라의 민족의 단결이다. 사실 우리 민족은 어떻습니까? 이념의 갈등을 지금 많이 겪고 있잖아요. 보수와 진보라는 입장에서 사실은 많이 지금 분열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가 잘 극복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온전한 통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좌익과 우익을 넘어서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 문선명 총재님, 우리 한학자 총재님께서 주창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익사상, 가디즘이라고 하죠. 하나님께 그런 차원에서 제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겠습니다. 근데 여튼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대한민국이었지만은 지금은 그야말로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서 꽃을 피워내서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57년 만에 선진국 지위로 격상하게 되었습니다. 2차 대전 뿐만 해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지위를 인정받는 최초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전쟁 통해서 얼마나 폐허가 된 나라입니까요? 세계에서 가장 어려웠다는 아프리카에 그 한 나라보다도 못한 그 처지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 나라에서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설 수 있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천운의 보호 속에 가능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지금 국민 소득 3만 달러가 육박했고요. 5천만 명이 넘는 그런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7번째로 30, 50 클럽이라는 이제 가입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세계 6대 강국이 이제 선정이 됐는데 60년 전만 해도 166위였다고 해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160개국을 넘어서 지금은 세계 6위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군사력만 놓고 보더라도 북한 같은 경우는 36위에 지금 해당하고 있지만 남한 같은 경우는 세계 5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K9 자주포라든지 K2 전차, 현무, 5 미사일 이런 잘 아실 것입니다. 엄청나게 지금 또 방산 입장에서 수출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해군만 해도 좀 이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원자력 잠수함이 최근에 핵 추진 잠수함이 이제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공군의 입장에서는 초음속 전투기 KF-21 개발되어서 엄청난 군사력 지금 이제 강국으로 최근에 이제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으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핵을 보유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사실은 어렵습니다. 핵 보유한다는 자체는. 그래서 거기다 대안으로 뭘 추진하고 하느냐 하면 핵 추진 잠수함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했던 것입니다. 지난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 때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오자마자 그 회담에서 뭐를 얘기했습니까? 주문했습니까? 한국 대통령이. 네? 네, 그렇죠. 핵 잠수함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이걸 이제 주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이제 우라늄 농축 그 시설 때문에 그러는데요. 여튼 핵 추진 잠수함은 이제 그 전에 디젤 잠수함이 있지만은 디젤 잠수함 같은 게 소리가 커요. 잠수를 할 때. 그런데 이제 핵 잠수함 같은 경우는 거의 소리가 나지 않고 조용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물속에서 잠항할 수 있는 시간이 깁니다. 그런 이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야말로 전쟁에서 게임 체인저로 여기까지 지금 될 정도로 중요한 하나의 이제 군사력의 자산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있고요. 지금 이런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진 나라는 몇 개밖에 안 됩니다. 미국을 유시해서 그다음에 러시아,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이제 호주가 최근에 가지려 하고 있고요. 인도 해서 이제 몇 개 나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북한도 지금 이제 이 핵 추진 잠수함을 갖기 위해서 지금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핵 추진 잠수함. 최근에 장보고 3 이가 이제 핵 추진 잠수함으로 최근에 이제 우리 통일 한국에 대한 미래 보고서가 이제 나왔는데요. 만약에 남북이 통일된다면 남북한 합쳐서 인구가 한 약 남한에 5,000명, 그다음에 북한에 3,000명이 아직 안 되는데 합치면 한 약 8,000명이 됩니다. 2,000명 가까이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정도 인구가 되어야만이 이제 그야말로 이제 세계 선진국으로 단열로서 설 수 있는 그런 인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연 어떻게 통일을 이룰 것이냐 하는 이제 컴컴만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통일이 되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엄청난 국방비도 뭐 절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하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북한에 지하 자원을 활용해서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그 다음에 북한의 또 풍부한 그런 사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플러스가 되어가지고 엄청난 경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늘은 이 민족을 길러 오시면서 그야말로 창조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길러 오신 이 민족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김상진 회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애국가 안에 무엇을 얘기합니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외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 민족은 이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다소 어려운 시절부터 의인들이 나타나서 특히 우리 유관순 열사께서는 만세운동을 통해서 이 나라를 지켜왔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분들의 사실은 희생의 노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날 민족 가운데 당시 그 1919년 이후에 20년 이후에 우리 참 아버님이 이제 사실은 문선명 총리님 오실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땅에 의인이 오실 수 있으셨고, 그 다음에 우리 이후에 또 1943년도에 우리 한학자 총리님께서 이 땅에 탄광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위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김상진 회장님께서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사실 당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어머니의 죽음이 있었고, 신적으로도 많이 감옥에 이제 그 당시에 있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다 사전에 이미 앞서서 그 거북선을 비롯해서 많은
배들이 이미 다 이렇게 적에게 소멸당한 입장이었습니다. 겨우 12척만 남은 거예요. 겨우 12척만 남은 그 배를 가지고 예수님 장군이 승리로 이끈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요? 그보다 더 나쁠 수 없는 상황인데 그야말로 필사즉생이라는 정신을 가지고 싸워 승리하시고 나서 주신 그 하신 말씀이 차실천행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차실천행이 어떤 말입니까요? 위대한 승리는 하늘이 도울 때 가능하다 하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다 할지라도 배후에서 하늘이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는 전쟁에 이겼다는 겁니다. 그 모든 공로를 하늘에 돌렸던 예수님 장군의 그 위대한 그 겸손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당항포 대첩을 이끈 기생오리에 대해서 저도 이제 부장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아시죠? 그래서 우리 오리 같은 경우도 당시 간첩으로 왔던 그 사람 이제 우연히 그 보따리를 풀었겠죠. 풀어보니까 그 지도가 있었던 거예요. 지도에 보니까는 당황포를 중심하면 지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붓으로 이렇게 그 바닷길이 원래 막혀 있는데 막혀 있던 그 길을 이렇게 붓으로 막히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바닷길 열어놓은 거예요. 네. 그걸 보고 이제 적군들이 여기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인기가 일어나가지고. 딱 보니까 이거 바다가 있는 거예요. 지도를 따라서 딱 갔는데 거기에 막혀 있던 거예요. 그 오리의 그 지혜 하나가 그 주는 것도 사실은 그 인간의 지혜겠습니까? 하늘께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참 그러한 하늘의 역사 속에서 이 나라를 지켜왔다는 것을 이 나라의 민족은 그야말로 신명과 한이 얽힌 그런 역사가 시간 관계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비전과 이상세계를 그려왔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렇지만은 사실은 종교 간에도 교권 싸움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중세시대만 해도 십자군 전쟁을 통해 가지고 전쟁이 일어났고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지금도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이스라엘과 중동의 싸움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는 사실 종교적인 배경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종교가 하늘 부모님을 모신 가운데, 부모로 모신 가운데 그야말로 하나의 형제로서 이것을 만들어가지 않으면은 모든 종교가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해서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실은 모든 국가들도 알고 보면 뭐예요? 하늘 부모님 아래 하나의 형제라고 믿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터키 우리 참 부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형제로서 알고 목숨을 걸고 이렇게 가장 앞장서서 와서 죽어가면서도 이 나라를 지켰다는 것이 어떻게 쉬운 일이 있습니까? 이런 가운데에서 사실은 이제 인간의 욕망을 중심 삼은 그 인간 중심의 사회,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이념도 있고 사상이 있었죠. 그 가운데서도 공산주의라는 유물론에 입각한 그 인간 중심의 사상,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참 부모님께서는 그냥 공생 공영 공유주의에 입각해서 하나님 중심 사회를 지향해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 청와대사분들이 여기 함께 동참하셔서 노력해 오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역사학자 토은비 우리 세계적인 학자 석학께서는 이런 얘기를 했죠. 어느 날 이제 영국에 이렇게 가게 됐는데 우연히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에는 한국에 대한 그 효사상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들으면서 참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조인비 박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앞으로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효사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모든 인류는 앞으로 이 대한민국에 경배할 수 있는 때가 온다. 경배를 해야 한다. 이 대한민국에. 왜? 뭐 때문에? 효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효 문화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자, 희망 있는 민족인 것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모든 종교에는 이 나라에 의인을 보내준다는 그런 진인을 보내준다. 또 메시아를 보내준다. 미륵을 보내준다 하는 그러한 대망 사상이 있습니다. 올라올 정도.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정토 사상, 그래서 미륵불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정감록과 그 교감 유록만 보더라도 여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혼탁하고 불의한 세상은 무너지고 미래에 성군이 나타나 세상을 구원하고 새 시대를 열어줄 것이다. 예언을 했고요. 하늘에서 동방으로 신이 인간으로 화해 나오시는 분, 이분이 진입니다. 교감유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에 이러한 위대한 분이 나온다는 거예요. 세계를 구할 수 있는 분이.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워싱턴 타임즈를 중심 삼고 그때 보수 세력을 결집해서 당선할 수 없는 레이건 대통령을 당선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당시 뉴스 월드를 신문을 이렇게 들고 와서 기념 촬영도 해줬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1983년도 SDI 전략이라고 우주 방위 전략이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사실은 지지하지 않았던 거예요. 않았는데 워싱턴 타임즈를 중심 삼고 이게 엄청난 지지를 해서 적이 미사일을 쏘면은 어디에서 다 그걸 막는 거예요? 공중에서 다 막는 겁니다. 그러한 모든 SDI 전략을 구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야말로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늘 부모님의 참사랑의 마음이 희극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한민족의 정신에 스미 있는 정치의 인사상, 또 평화의 분성을 우리가 일깨워야 한다는 생각을 또 가지고 여보게 됩니다. 참사랑하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신앙송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배우스님. 이분이 내장세 주지스님인데요. 대단한 분입니다. 오랫동안 이제 평화대사 입장에서 우리를 따라왔던 분이에요. 제가 전주에 있을 때 이제 아는 지인을 한 두 분 모시고 제가 이제 내장사를 배우스님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면 만났거든요. 만나서 여러 가지 말씀, 좋은 말씀도 이제 협담도 듣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이분이 평화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 사랑의 어머니 이 시를 쓰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참 이제 눈물이 납니까? 저도 이것을 또 우리 트로트 멜로디로 해가지고 들으니까 눈물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참사랑은 평화의 어머니 사랑. 지금 희극주의할 시대다. 우리가 때 우리 참 어머니 주에 들어가시고 생각하면 마음의 안타까움을 금하게. 미국 선거운동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것이 미국 소련에요 충격을 준 거예요. 당시 고르바초프가 손을 들어버린 겁니다. 도저히 소련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공격을 해도 공중에서 다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은 더 이상 공격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당시 고르바초프가 군사 대결 노선에서 후퇴하는 입장으로 가게 됩니다. 엄청난 계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당시에 이제 고르바초프를 이제 만나고 나서 약속을 했어요. 고르바초프하고 그때 이제 3,000명이 넘는 그 대학생들, 모스크바 대학생을 중심 삼고 그 아주 똑똑한 대학생들을 미국에 내가 교육시켜주겠다. 모든 거기에 대한 경비를 다 해주겠다. 해가지고요. 그 많은 학생들을 미국에 데려간 거예요. 가가지고 미국을 실제 자본주의 사회, 너희들이 그 비판하는 자본주의 사회를 한번 눈으로 직접 목격해봐라. 그 직접 보여주고 거기에서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러시아로 보내준 거예요. 구소련으로. 근데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당시에 쿠데타가 일어났잖아요. 크렘을 향해서 막 탱크가 밀고 올라갈 때 자 보십시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 탱크 앞을 다 막 가로막은 거예요. 막 다 틀어놓고 시민들과 하나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때 쿠데타를 막아가지고 고르바초프가 살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입장에서 도와주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결국은 고르바초프가 개혁 개방 정책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 1992년도 8월 22일 날 워싱턴 타임즈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91년도 12월 25일 공산주의 제국 소련이 지상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역사의 필연적인 결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워싱턴 타임즈를 도구로 쓰시어 공산주의라는 독재 세력의 종지부를 찍고 억압된 수천만 세계 시민에게 자유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10억 불이 아니라 100억 불을 투자했다 해도 이보다 더 귀한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엄청난 천문학적인 불을 다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공산주의로부터 자유 이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신 겁니다. 이게 사실은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틈만 나면은 상을 받는 평화의 상을 자기가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몇 번이든 참 우리 참 부모님께서 평화의 상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었지만 종교 지도자라는 명분에 의해서 그냥 지나갔던 것이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베를린 장벽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사실은 몰랐던 거예요. 이렇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어느 누구도 몰랐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금 남북 38선도 어느 순간 갑자기 어떻게 무너질지 알 수 있었어요. 알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 김일성을 만나고 또 고르바초프를 만나고 해서 이렇게 그 기대를 쌓아갔던 것을 알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게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이 친구가 접니다. 제가 이제 서문대학교 당시 이제 학생회장 있을 때 서문대학교 대표로 그때 참석을 했었는데 북경 세미나 해가지고 분단 50년 역사 만에 처음으로 남북한 학생들이 만난 거예요. 역사적인 그때 만남의 장이었습니다. 만나자마자 가가지고 반갑습니다 하고 이렇게 서로 끌어안았어. 저도 모르게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세미나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또 참여했던 친구 중에 아주 사람들이 지금 북한을 아주 중견 간부로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고르바초프가 감사하는 의미에서 한국에 왔을 때 바로 한남동 공관에 직접 오셔가지고 그 감사함을 담례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그야말로 이제 남북한 임계치가 도달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나갈 것이냐 하는 내용입니다. 이 한학자 존재님 우리 참 어머니께서는 남북 통일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풀 수 없습니다. 하늘의 뜻을 중심할 때 통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남북이 하늘 부모님의 아들, 딸로 형제 자매가 될 때 진정한 통일이 실현된다. 이게 중요한 거 이게요. 남북이 통일이요. 그저 정치적인 통일만 돼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또다시 분열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넣고 남북이 통일되면은 분열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중요하다. 이 한민족이 앞으로 미래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길을 찾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비전을 많이 제시했지 않습니까? 여기만 여기에서 지금 DMZ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평화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여기에 이제 우리 김상진 회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제5 유엔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아주 좀 어렵게 됐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주 그야말로 하나님주의 중심 삼은 통일 운동을 지금 과거에서부터 이렇게 현재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엔 사무국 유치 운동 반드시 실현될 것으로 믿습니다.
사실 한때요, 영세 그 평화국이라는 중립국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또 시간 되면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 위에 전국 백성들의 기쁨과 환희의 소리가, 그리고 온 세계에 울려 퍼지는 흥분되고 설레는 이 기쁨의 환희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이제는 천국의 백성들이 하늘 부모님을 향해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옵니다. 이렇게 지난번 천원군 입궁식을 마치고 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어야만이 이 민족이 살 길이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이 나라의 민족을 그야말로 하느님과 하나 된 선민으로 축복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선민, 하늘이 택한 백성, 21세기 참부모 시대에 있어서 선민은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모인 지도자, 모든 지도자 여러분이 21세기의 선민입니다. 아주 이렇게 우리 한학자 존재에게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런 우리 한학자 존재님께서 지금 90대에 계신 걸 생각할 때 하루속히 덕방 둘 것을 믿습니다.